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투기꾼이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라고 저는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자, 지금까지 정부의 시각에서는 다주택자, 특히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을 완전히 적폐로 내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또 조사한 결과 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의 48만 명 중에 28만 명이 1주택으로만 임대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1주택으로만 등록하신 비율이 약 60% 정도인데 이 60% 이상이 전부 다 생계형 일반 사업자였다. 그러니까 선량한 일반 사업자를 완전히 적폐로 내몰고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 가서 판서를 통해서 정부가 여태까지 적폐로 내몰았던 분들이 누군지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 적폐로 몰았기 때문에 결국엔 그 피해가 누구한테 되돌아갔는지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보유임대주택 수별 전체 임대사업자 현황 자료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조사한 결과 임대사업자 가운데 1주택만 등록한 사업자는 매년 절반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2018년에는 약 58.7%가 1주택으로 등록한 비율이었고 2019년에도 마찬가지 약 59.7%, 그리고 작년 2020년에도 59.6% 정도로 약 60% 정도 육박할 정도로 매년 1주택자만 등록한 비율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상 60세 이상으로 임대주택 5채 미만을 보유하면 생계형 일반 사업자로 분류시키겠다라는 게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또한 차별성이 굉장히 크죠. 누구는 생계형이고 누구는 기업형입니까? 아니, 똑같이 생계를 목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했는데 누구는 기업형으로 봐서 누구는 혜택이 아예 없고 누구는 생계형으로 봐서 혜택을 조금 그대로 부여하겠다. 이게 엄청난 차별성입니다. 특히나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차별성이 굉장히 크죠. 다세대 주택은 개별 등기로 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생계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반대로 다가구 주택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분들, 다가구 주택은 19채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럼 따라서 다가구 주택 약 4채를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76채 정도의 주택임대사업자를 보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차별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분류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모순적이고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등록했던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장려 제도 때문에 등록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을 완전히 적폐로 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정부와 여당은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세제상 혜택이 집값 폭등의 원인이 된 만큼 민간 임대등록사업 제도상 세제 혜택을 없애야 집값이 안정된다고 주장해 왔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다 적폐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100채를 초과하는 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비중은 전체의 약 0.04% 수준에 불과했다라는 게 조사 결과였습니다. 아니, 3년간 100채를 초과하는 주택을 등록한 분들을 어떻게 선량한 투자자로 봅니까? 이분은 투기꾼이에요, 이런 분들. 아니, 제 주변에도 수십 채를 등록하신 분들이 몇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얘기합니다. 너는 투기꾼이야. 너 같은 사람 때문에 선량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들이 욕을 먹는 겁니다 라고 저는 얘기해요. 사실 그분들 알고 보면요, 돈 한 푼 없는 사람들입니다. 속사정 다 까보면 돈이 없어요. 이렇게 100채 이상 초과하는 주택을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은 다 무갭 플러스 갭으로 다 주택 매입하신 거예요. 이런 분들 그동안 주택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다주택에 대한 로망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수십 채, 수백 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들 다 한 방에 골로 가는 거예요. 한 방에. 이런 분들이 어떻게 투자자입니까? 전문 투자자는 이렇게 하지 않아요. 부동산 큰 틀에 큰 흐름을 읽고 들어가시는 거지. 이건 뭐 그냥 아무 때나 뭐 한 몇 채씩, 몇십 채씩, 몇백 채씩 사가지고 무슨 수익이 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건. 이런 분들을 적폐로 몰아야지. 선량한 착한 임대인분들을 적폐로 몰고 있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이렇게 100채를 초과하는 비중이 0.04%밖에 안 된다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로 인해서 대다수 선량한 분들을 다 다주택 적폐 대상으로
삼는다라는 것 자체가 조사를 안 해보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된 게 국민의힘이 조사해가지고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이게. 국토부는 쉬쉬하고 있고. 그럼 지금까지 정부가 생각한 적폐의 대상이 누구였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고, 그 적폐의 대상을 지목한 순간 결국엔 피해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지 다시 한번 판소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는 집값을 끌어올린 주체를 적폐 대상으로 지정을 하고 있고, 이 대상자를 지정해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자가 생겨나게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럼 따라서 이 대상자는 누구이며 이 피해자는 누구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서 그동안 축소됐던 유동성들이 가장 똘똘한 지역 일대인 강남 지역과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재건축 시장으로 많이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요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 재건축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하게 됐고, 정부 입장에서 이 재건축을 규제함으로써 재건축에 들어오는 투자 수요 유입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규제 정책들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건축에 들어오는 모든 수요층들을 적폐 대상으로 지정을 해버린 거죠. 이렇게 재건축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요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렇게 신축 아파트의 투자 금액이 재건축 아파트의 투자 금액보다 훨씬 더 적기 때문에 다주택자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다 보니 모든 주택에 대해서 규제 정책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정책들이 강화해지다 보니까 똘똘한 1주택자로 전환하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그 지역마다의 대장급 아파트의 가격 상승으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된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1주택자도 적폐 대상으로 지정을 해버려서 15억이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을 지정을 하고, 그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규제 정책들을 엄청나게 쏟아내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인근 지역 일대 가격 상승이 계속 두드러지게 나오다 보니 분양권 시장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고, 이 분양권 시장으로 또 수요가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이 분양권 시장도 규제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세제 혜택들을 굉장히 많이 줬던 임대사업자를 적폐 대상으로 지정을 해버려서 아파트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를 규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더 나아가 아파트의 집값이 잡히지 않으니까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분들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의 물건을 많이 유통하기 위한 목적으로 적폐 대상으로 지정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지금 집값은 잡혔습니까? 집값은 잡히기는커녕 집값이 예전보다 훨씬 더 규제함으로써 많이 상승하게 된 결과를 자초하게 돼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 재건축 아파트와 이 신축 아파트 다주택자를 좀 규제함으로써 투자자 수요를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을 쏟아냈는데, 또 여기에 더 나아가 1주택을 규제함으로써 1주택자도 적폐 대상으로 지정을 해버렸고, 피해는 결국엔 실수요층들이 볼 수밖에 없었다. 어딘가에 내가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이 돼버린 거죠. 여기에 또 더 나아가 분양권 시장까지 규제를 해버렸고, 분양권을 취득하는 모든 수요층들을 다 적폐 대상자로 몰아세웠기 때문에 무주택자가 피해를 막심하게 보는 상황이 나와버린 겁니다. 지금 현재 무주택자분들은 돈이 없어도 전세를 이용해서 잔금을 대체할 수 있었고, 대출을 받아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런 모든 규제 정책으로 다 물거품이 돼버리게 된 겁니다. 또 더 나아가 아파트 주택임대사업자를 폐지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전월세 시장의 주거 안정에 힘을 썼던 임대사업자가 폐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나와야 할 전세 물량이 엄청나게 감소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누굽니까? 이 전월세에 거주하는 세입자분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신 비중이 거의 90%가 소형주택에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소형주택에 대한 주택임대사업자까지도 폐지시켜버렸다라고 한다면 전월세 시장은 엄청나게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죠. 따라서 지금 정부의 적폐 대상자를 지정하고 그 지역에 있는 아파트 주택들을 규제함으로써
결국엔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실수요가 피해를 받고 더 나아가 무주택자가 피해를 받고 더 나아가 전월세 세입자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정부의 근거도 없고 논리도 없는 적폐 대상자를 지목함으로써 피해자가 엄청나게 생겨났기 때문에 결국에는 누군가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 거고 누군가가 다시 원점으로 돌려야지만 시장이 안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더더욱더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는 상황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